자,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은 이런 게 있어요. 1교시에는 독서와 문학이라는 게 있고, 독서와 문학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언어와 외체와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 요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2교시는 수학원, 수학2는 공통 과목으로 보고요.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4교시에는 사회 9과목하고 과학 8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9과목, 그 다음에 과학 8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4 플러스 4, 그러니까 사탐, 사탐도 가능하고 사탐, 과탐도 가능하고 과탐, 과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선택 과목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탐 9과목과 과탐 8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을 해서 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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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탐, 과탐, 과탐 이렇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4교시는 이 공통 과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있죠. 공통 과목, 한국사라는 공통 과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없는 거고, 1, 2교시는 이렇게 공통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해두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예고 드렸던 것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 이렇게 모평이라는 말, 실모는 들어보셨어요? 실모는 많이들 아시나? 어떤가 모르겠네. 실모는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실모라는 말도 있고, 모평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절평이라는 말도 있고, 절평은 아까 절대평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학력평가, 모의평가, 사설모의, 그 다음 실전모의. 그러니까 학력평가는 줄여서 학평이라고 그러고요. 모의평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와 사설 모의는 시행과 평가를 모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 모의라는 거는 그냥 시행만 하는 겁니다. 실전 모의를 줄여서 실모라고 하잖아요. 실전 모의는 시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해서 이제 내보내기만 하고 그냥 그걸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푸는 걸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시행도 하고 평가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평은 교육청이 출제기관이고요. 출제기관으로 교육청인 거고, 평가기관도 평가원이지만 최종 발표는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학평도 이게 평가원이 다 평가해요. 평가원이 이제 의뢰받아가지고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는데, 어쨌거나 출제 자체를 교육청이 합니다. 교육청이. 근데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하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뭐도 출제합니까? 수능도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뭐 저희 이투스도 있고, 뭐 대성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메가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시행과 평가를 다 하긴 하는데 이게 사설로 진행하는 거니까 공신력이 조금 떨어지죠. 실전 모의고사는 각 연구소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연구소 또는 뭐 어떤 국어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실전 모의고사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학력평가는 재학생만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다 응시를 할 수 있죠. 사설 모의고사는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 일부만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전 모의는 누가 응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응시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실무 문제를 푸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재학생만 보는 그다음에 요거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굉장히 다수가 보는 거. 이건 되게 일부만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의고사들은 보통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모의고사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고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고 리허설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총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리허설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학습 도구로서는 이 네 가지 모의고사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학력평가 모의고사, 모의평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모두 학습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리허설 도구로 쓰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세 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과목별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허설 도구로 사용된다기보다는 학습 도구로서의 성격에 좀 더 집중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사설 모의는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리허설 도구로서 실전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허설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평가 도구로서는 무엇이 가능한가? 평가 도구로서가 가능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도구로서는 6월, 9월 모의평가만 평가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모의는 어떻게 나와요? 그럼 그 모의는 뭐예요? 1학년들의 모의는 뭐예요? 모의평가 없죠. 예. 그리고 사설 모의도 거의 안 보실걸요, 1학년들은 사설 모의도 거의 안 볼 거고, 실전 모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1학년들의 모의고사라는 건 학력평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학력평가 요거밖에 없는 건데, 이 학력평가도 1학년 때는 이렇게 4번 보는데 그 4번이 지역마다 안 보는 때가 있어요. 예. 안 보는 때가 있다 보니까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력평가가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모의고사가 몇 등급이다 라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평가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그 평가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시점은 이 모의평가를 봤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모의고사는 세 가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학습 도구와 평가 도구와 리허설 도구로. 근데 이 세 가지의 모의고사의 도구적 성격 중에서 학습 도구적 성격은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갖고 있지만 리허설 도구로서의 성격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은 이 모의평가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몇몇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평가 도구로서의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6월하고 9월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건 3학년 6월과 9월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학습 도구로서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와 사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로서의 모의고사의 활용은 바로 평가원 기출이라는 게 핵심인 거다. 그 평가원 기출을 출발로 점으로 삼아서 때때로는 교육청 모의고사의 학력평가를 갖다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가 내는 그 기출의 바이블이라는 책도 그 평가원 기출하고 교육청 기출, 그러니까 학력평가를 같이 이렇게 놓고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평가원 기출에 우리가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원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원의 발문에, 평가원의 보기에 나오는 용어에, 평가원에서 탐구 과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원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평가원 기출을 출발점으로 해서 학습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능의 시작은 기출의 분석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의 분석이라는 게 여기 있는 대로 기출의 문제풀이는 아니에요. 문제풀이가 아니라 기출을 분석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평가원의 언어를 분석하는 거죠. 평가원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평가원의 언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정서의 의미가 아니라 평가원의 정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가원이 생각하는 긍정적이라는 건 무엇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게이투스 밴드에 오시면 575화라고 있어요. 그 575화에 보면은 기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의 많은 아이들은 기출을 그냥 문제를 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안 되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달하는, 그래서 평가원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